네, 오늘도 한번 국제기사 참고해가지고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제 남아공의 아프리카 민족회의, 뭐 ANC라고 속칭 이제 만델라당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당이 30년 동안의 장기 집권이 이제 종식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이제 단독 과반에 실패했고 이제 연립 정당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 뭐 기사를 차치하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남아공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직접 전해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만델라당,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남아공에서 있던 아파르테이트, 백인 통치를 통해서 흑백 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되면서 또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리고 또 남은 백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적으로 이제 관계를 최대한 이어나가려고 했던 노력을 한 거의 이제 위인 같은 인물이죠. 뭐 여러 가지 뭐 평가 안에서 물론 다른 이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남아공의 정치를 하면 이제 상징적인 인물, 뭐 흑백 차별에 대한 또 상징적 인물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전에 듣는 것도 그렇고 그 물론 백인 통치가 잘 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백인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흑인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 어떻게 혼란상이 그렇게 수습이 잘 안 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야속한 냉정한 표현이긴 하지만 백인들은 어쨌든 통치에 대한 그런 방식을 알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흑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된 이제 정치를 잘 해냈을지가 의무부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제 뉴스나 기사로도 충분히 남아공 뭐 상황에 대한 뭐 치안이라 이런 거를 글로 보는 거랑 그 당사자에게 들었을 때 그 오는 그 강렬한 그 감정은 또 다른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 사연을 한번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남아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상 이제 기사 소개는 약간의 핑계고 제 썰을 풀려고 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남아공 출신 이제 백인 아주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어쨌든 뭐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야채 배달 알바를 구했어요. 이제 투잡을 하려고 구한 직업이다 보니까 텍스 잡이 아니고 캐시 잡인데,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 그 호주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나중에 이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메인으로 하는 일은 텍스잡, 제대로 된 일은 텍스잡을 하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페이를 받는 텍스잡하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돈을 받는 이제 캐시잡을 병행합니다. 보통 캐시잡은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로 하고요. 근데 뭐 저는 보통 이제 캐시잡으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이제 텍스잡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들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한 텍스잡은 아무래도 편하거든요. 이제 호주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좀 노동 강도도 덜하고 좀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유유자적 하다가 어떻게든 이제 야채 배달, 그래 투잡은 해야지 그래도 호주 왔는데 이러면서 하게 됐었는데, 참 독특한 업체였어요. 어땠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장 그리고 사모, 사모가 아까 그 백인 아주머니인데 그다음에 사모의 딸, 그렇게 운영되는 업체인데 그 당시 이제 사모님께서가 이제 남아공 이민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아공에서 왔다 했는데 사장도 같은 출신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이도 보고 뭐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둘은 이혼 상태였고 이혼 상태였는데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사장도 그 이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 이제 바람난 부인 그 내연녀하고는 이제 내연녀는 이제 도망가고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또 아들은 키우고 있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재밌는 가족 사업체였는데 뭐 사장에 대한 기억은 뭐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서 남아공 출신인지 뭔지 몰라도 별로 좋은 사장은 아니었는데 뭐 사모는 어쨌든 어떤 포지션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동양인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캐시잡 하는 한인들이었는데 어쨌든 나이스하게 하긴 했죠. 뭐 그 백인들 특징이 어쨌든 겉으로는 최대한 나이스한 스타일이어서 뭐 좋게 좋게 말투도 그렇고 뭐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여서 잘 배우고 잘 경청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자기가 겪은 사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쾌하게 좀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기 그 이혼 스토리도 다 들려줬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죠. 아무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공에서 살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뭐라 떠나서 일단 왜 그 강렬했냐면 그 아주머니나 이런 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냥한 이제 부드러운 톤인데 내용 자체가 좀 잔혹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 남아공에 남아있는 백인들의 집이 엄청 그 보안이 철저했다고 해요. 언제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당할 위험이 높아서 진짜 거의 북한 그 철책 수준으로 뭐 보안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전기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담장에 뭐 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안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동안 흑인 사회가 백인 통치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제 백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백인들이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남아있던 백인들이야 당연히 그 보안을 할 정도면은 가지고 있던 게 놓을 수 없을 정도였겠죠. 지금 사모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호주로 넘어왔겠지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신기하게 들었어요. 뭐 정말 치안이 안 좋긴 하구나. 근데 이제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그 백인 가정을 습격해서 한 행위는 뭐 강도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일단 그 가정 내 구성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몹쓸 행동들을 심지어 유아에게까지도 했습니다. 거의 유아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그냥 사실상 살해나 마찬가지도 그냥 이게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저는 영어로 들었는데 그냥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동한테 저지른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아동이라고 해도 뭐 초등학생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6개월, 3개월 된 신생아 수준 영유아한테 그런 행동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영어로 들은 거예요. 그냥 영어로 들으면 사실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냥 모국어로 들을 때랑 영어로 전달될 때 아무래도 좀 반감이 되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뭐 생존 영어를 했던 거지 뭐 영어를 유창하게 뭐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영어로 들었는데도 충격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잔인해서 물론 대충 저도 이런 것 저런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뉴스거리나 뭐 인터넷으로 본 적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거기 살던 분이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전해 들으니까 그 기억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약간 무슨 주술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백인을 이렇게 했을 때 자신들에게 뭐 그런
뭐 에너지나 뭐 영적인 게 들어온다나 뭐래나 아무튼 약간 부두교 쪽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는 들리지도 않고 그 묘사되는 상황이 영어로 들리는데도 좀 많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무 위키로 그냥 이제 사건 사고를 그냥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니까 이번 기사가 좀 와닿다기보다는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과연 지금도 해결이 됐을까? 끊임없이 그 흑인 사회가 과연 그 백인들에 대한 분노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이게 과연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유해질지 어쨌든 흑인들은 다수고 백인들은 소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르트라는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사라지기도 힘들 거고 그 또 주술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백인 사회를 공격하는 어떤 광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도 남아공이 아무리 저기 부정부패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나마 사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을 다 바쳐서 이렇게 놓은 남아공 국가의 어떤 미래가 어떨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쉽지 않은 지형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그런 역학관계이긴 해요. 그 상황들이. 그리고 참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한인 유학생도 덜어 있거든요. 왜냐면 아마 그게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권 중에서도 그런 영연방권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학교 나오면은 뭐 영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인정이 좀 될 거라고 아마 알고 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이 학위 인정받는 것보다는 영어권 국가, 특히 영연방 뭐 식민지 출신의 국가에서 공부하는 게 꽤 도움되거든요. 하다못해 인도에서 대학 나온 게 호주나 이런 데 비자 할 때 학위 인정받는 건 또 훨씬 도움되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해서 대학을 다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데니까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제가 남아공 백인 아주머니한테 들었던 사연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어쨌든 이 기사를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네, 뭐 여러 소식 또 할 만한 이야기 생기면 또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